월천 파이프라인을 위하여! 와!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과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계약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계약금을 건네간 상태에서 일명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건네간 상태에서 들어오실 분이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오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분이 계약금을 돌려주느니 임차인분은 또 뭐 못 받으면 안 된다느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기 위함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지금 어떤 관리에 따라서 그 가계약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또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성격을 좀 오늘 다루어 드리려고 해요. 집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표님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보통 이제 그 집이 마음에 들면 그 집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먼저 떼서요. 네네. 소유자 확인하고 소유자 그리고 확인하고 1분 안에 근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뭐 기타 사항 보고 뭐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뭐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그 우리가 문구 왔다 갔다 하는 데에다가 이제 적어야 되는데 계약의 조건이 그렇죠. 조건을 적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 집주인이잖아요. 네네. 집주인의 계좌를 먼저 받아요. 네네네. 계좌를 받아서 그 계약금의 일부든 뭐 가계약금이든 그 소유자 명의로 넣는데요. 네. 그 이전에 네. 저희가 이제 문구를 씁니다. 계약 이제 진행 사항을 이제 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재지 뭐 매매면 매매, 전세면 전세, 계약의 조건을 이제 대금을 쓰고요. 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시까지 구체적으로 좀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이제 특약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하는 사항. 그렇죠. 본인들이 임대 원하는 같은 경우 특약 사항들.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임대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이제 원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3종 세트 있잖아요. 애완동물 사육 금지, 뭐 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금지, 뭐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꼭 써서 주기를 임대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쓰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됐으면 그 집에 도배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네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요즘 깡통 전세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을 채권 최고액을 뭐 줄여달라 아니면 전체 융자 상환하고 말소해달라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좀 씁니다. 그러면 일단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덥석대고 집주인한테 뭐 계약금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먼저 공인중개사에서 우리 대표님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해서 그쵸?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네. 또 그 거기에 따라서 계약의 조건이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의 중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사자 합의에 의한 특약 내용들을 이거를 이제 그 문서화해서 그거를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네. 당사자 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지면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계약금을 이렇게 그 임대인 통장으로 집주인 그렇죠. 통장으로 이제 입금을 하는 과정이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봤을 때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된 거네요. 그럼요. 말로는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네. 정말 가계약 아닙니다. 본계약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지 않을 뿐이지 네네. 정식적으로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계약이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도 계약금의 일부 금일 얼마 입금하고 네. 계약서 쓰는 날 10% 나머지를 계약금을 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은 그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위약금에 대한 것도 이게 그냥 뭐 위약금, 뭐 임대인이 뭐 매도인이 해약을 할 때는 뭐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네. 이 그 계약금 자체가 오늘 낸 일부금이 아니고 전체 계약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모든 부동산이 금일 낸 뭐 계약금 금액까지 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금액을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하죠. 그게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가계약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거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또 이거 뭐 24시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4시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모르겠어요. 거는 없고요. 계약금의 성격이 원래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계약을 위한 계약. 다시 말해서 계약을 위한 예약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와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계약금의 일부금이기는 하지만 계약의 확정이 된 계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했던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 분양 받으셔서 오셨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린 사례인데 어떤 사례였냐 하면은요 이분이 이제 그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월세를 좀 받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 이제 아파트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하시다고 하면서 따박따박 나오는 상가 월세를 받으시려고 상가 분양팀에 가셔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상가 분양가가 그때 4억이었죠. 네, 4억이었죠. 4억 계약금이었는데 이제 4억 분양가였는데 계약금은 300만 원을 걸고 오셨대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랬죠. 여기 세종시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은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이제 그 예전같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지수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공실도 많이 생기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그 상가들이 워킹 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그렇다라고 상담을 해드렸더니 이제 해약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갔다 오셔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본인은 300만 원만 띄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셨는데 상가팀에서는 이제 원래 분양가가 4억이고 계약금이 4천만 원이니까 당신이 일부금만 냈으니까 나머지 3,700만 원을 더 내야 해약이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막 아주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겁을 잔뜩 먹고 오셔서 다시 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약금을 건네주시고 받아오신 문서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영수증 하나 300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 갖고 오셨길래 저희가 설명해드렸어요. 어르신 이거는 이제 그 계약금의 일부이긴 하지만 계약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한 특정, 계약의 조건, 또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특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을 위한 예약금의 성격으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300을 포기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본계약에 대한 이제 특정되지 않는 본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300만 원 받으실 네,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희한테 막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이 갈 수는 없죠. 저희가 거기 나설 수는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해드린 게 아니니까. 해드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상가 분양팀에서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가드릴 수는 없었고 단지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렇게 메모하고 적으셔가지고 다음에 오셨어요. 음료수 사가지고 고맙다고 돌려받으셨어요. 왜냐면 아주 잘했어요. 돌려받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약금의 성격이 계약금의 일부금이 아닌 예약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가계약금이 계약을 위한 예약금이냐 아니면은 계약의 본 계약이 된 거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별하는 근거가 됐던 거죠.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중요해요. 특약에서 뭐 애완견도 중요하고 TV도 중요하고 뭐 금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본 계약에 있어서의 그 오간 금전에 대한 부분을 위약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계약금 전체 10%에 대한 거를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성격까지 포함을 해서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계약이라고 하는 게 또 계약금 건네고 본 계약으로 또 건네가고 또 잔금까지 잘 치러주면 다행이겠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실무에서는 명기가 되어야지만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쵸. 또 그거에 대한 귀책 사유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그 내용을 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가계약금의 성격과
또 더불어서 특약의 내용과 또 목적물에 대한 또 확정, 그리고 위약금에 위약금. 대한 범위까지 이렇게 다루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 꼭 유의하시고 네.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